이제 끝이다. 어느 순간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까지 속여왔던 모든 게 무너져 내리며 남은 건 이기적이고 허무한 현실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웃고 나를 나쁜 놈으로 몰아갔다. 내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참아야 했지만 이제 그들이 만든 이 지옥을 내 방식대로 끝낼 시간이다. 안개 낀 눈빛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지된 열정 속에서 길을 잃은 눈빛, 매혹적이고 은밀한 불륜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간 후 후회와 황홀함만 남아 안개처럼 흐려진 눈동자. 내 이름은 이수환, 31살이다. 나는 약혼녀 한지수, 28와 2년 동안 사귀었고 6개월 전 약혼했다. 내 동생 박준호는 29살이며 우리 집에서 15분 거리에 살고 있다. 어머니 김미선, 55은 항상 강렬한 성격을 가진 분이었지만 최근 들어 한지수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 어머니는 동생의 체육관 성공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일부 여성은 단순히 더 신체적으로 존재감이 강한 남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 시작했다. 나는 주 5,060시간 일을 하여 우리 미래를 위해 돈을 벌고 동생은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다. 문제는 없지만 어머니는 그를 그리스 신처럼 대하고 있다. 지난달 나는 가족 식사 중에 한지수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봤다. 그녀는 더 조용하고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했다. 나는 그것을 결혼 준비 스트레스라고 넘겼다. 하지만 어제 일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어머니가 결혼 계획을 논의하자며 한지수를 초대했다. 나는 일을 끝내고 일찍 돌아왔고 깜짝 놀라게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어머니 집으로 차를 몰고 가서 창문을 열었다. 나는 모든 대화를 엿들었다. 어머니는 완전히 조종 모드에 들어갔다. 한지수야, 나는 내가 걱정돼서 말하는 거야. 이수아는 아버지처럼 항상 일만 하고 집에 있지 않다. 박준호는 내가 받을 만한 관심을 줄 수 있어. 내가 외롭다는 걸 그가 보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 한지수의 대답은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어머니, 나는 모르겠어요. 이수아는 요즘 멀어졌어요. 어머니는 끼어들며 말했다. 그가 더 강한 남자야. 너는 진짜 남편이 필요해. 단지 급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말이야. 박준호는 너에게 필요한 열정적인 삶을 줄 수 있어. 나는 얼어붙어 있었다. 그리고 한지수가 나를 놀라게 한 말을 했다. 박준호가 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부적절한 건 없었어요. 그때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 어머니는 마치 나를 돕는 것처럼 미소를 지었다. 한지수는 마치 시체처럼 하얗게 변했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소리칠 필요는 없었다. 나는 그냥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이게 결혼 준비가 어떻게 되는 거구나. 어머니는 똑바로 앉으며 정의감을 느꼈다. 누군가는 뭔가를 말해야 했어. 너는 집에 없잖아. 항상 일만 해. 박준호. 나는 그녀를 끊었다. 박준호, 이게 뭐야? 정말 웃긴 건 그가 올해만 3번이나 실패한 관계를 했다는 걸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야. 한지수는 설명하려 했다. 이수환,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나는 말했다. 내 전화 보여줘. 나는 요청했다. 그 안에 부적절한 게 없으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 문자 보여줘. 그녀는 휴대전화를 더 꽉 쥐었다. 어머니는 내가 한지수를 통제한다고 소리치며 내가 한지수를 믿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박준호는 결코 누군가의 전화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내 아버지의 이메일을 몰래 읽고 내가 집을 나갔는지 확인하는 사람이었다. 한지수는 나를 따라 차고로 나왔다. 그녀는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어머니가 그녀의 머릿속을 어떻게 만든 건지 울고 있었다. 그녀는 박준호의 전화번호를 삭제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듯이 나는 집에 돌아와서 박준호에게서 6통의 부재중 전화를 받았다. 그는 문자를 보냈다. 얘기 좀 하자. 나는 생각했다. 그럼 얘기 좀 하자. 어머니가 하루 종일 내 전화기를 울리고 있었다. 분명히 내가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여자를 잃게 만들었다. 아버지도 전화를 걸어왔다. 항상 그렇듯 상황을 유지하려고 했다. 너도 알잖아.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녀는 잘하려고 하는 거야. 정말로. 그녀는 내 동생을 내 약혼녀와 연결하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한지수는 손님 방에서 자고 있었고 공간을 두고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웃기지 않나. 가장 최악인 건 뭐냐고.
친구는 박준호 씨가 몇 주 동안 지수 씨 직장 근처에 있는 카페에 자주 갔다고 말해줬어요. 그것도 한지수의 점심시간에 맞춰서. 아주 미묘한 행동이었다. 나는 그들의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무의미한 문자나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나는 일들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때 어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를 받았다. 그건 아마 박준호가 어떻게 가족 시간을 만드는지에 대해 또 다른 훈계를 하는 전화였을 것이다. 한지수는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녀는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여동생 집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오늘 아침에 2번이나 전화하셨는데 나는 답하지 않았어요. 한지수는 점점 더 자주 외출을 하며 매주 목요일과 때때로 토요일에는 여자들 모임을 한다고 했어요.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녀가 집에 오면서 박준호의 끔찍한 향수가 나는 걸 알았어요. 그 향수, 그거 있잖아요? 모든 인스타그램 피트니스 남자들이 사용하는 향수 말이에요. 지난 목요일 지수하는 친구와 칵테일을 마시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문자를 보냈어요. 나는 매주 목요일 게임 모임에 가기 전에 준호 박의 아파트 단지를 지나간다. 직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차가 방문자 주차장에 있었어요. 나는 20분 정도 트럭에서 기다리면서 매분마다 혈압이 상승하는 걸 느꼈어요. 그때 나는 그들을 그의 1층 창문을 통해 봤어요. 그들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한지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그의 노트북 화면을 보며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내 동생과 내 약혼녀가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은 잊지 못할 거예요. 나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후회하지도 않아요. 나는 곧장 올라가서 그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들이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의 표정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박준호는 멍청한 압박 셔츠를 입고 있었고 내가 그녀에게 생일 선물로 준 것들을 입고 있었어요. 나는 이걸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된 거냐? 나는 물었어요. 한지수는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죄책감에 우는 것이 아니라 발각됐다는 식의 울음이었어요. 박준호는 우리 사이로 걸어가려고 했고 자주 하는 것처럼 가슴을 부풀리며 말했어요. 형, 이건 성인처럼 얘기해야 돼. 나는 그를 끊었어요. 얼마나 된 거야? 2달. 한지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야. 넌 항상 늦게까지 일하고 박준호는 나를 더 잘 이해해. 나는 웃었어요. 정말 웃기네. 이해한다는 거? 아직 29살인데 월세 아파트에 살고 대학생들에게 비싼 단백질 파우더를 팔고 있는 사람이 나를 더 잘 이해한다고. 그때 모든 일이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박준호는 주먹을 날리려고 했어요. 그는 항상 성격이 급했어요. 나는 그의 팔을 잡고 그를 다시 그의 아파트로 밀어넣었어요. 정말 내 약혼녀인데 나에게 주먹을 날리려고 해? 정말 멋진 행동이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알고 싶으세요? 박준호는 항상 더 강한 남자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나는 내게 말하려고 했어. 박준호는 항상 더 강한 남자였어. 한지수는 진짜 남자를 원해. 몇 시간 내에 그녀를 지루하게 만들 사람은 필요 없다고. 가족 채팅방이 폭발했어요. 박준호는 피해자처럼 행동하며 내가 그를 위협했다고 주장했어요. 나는 그를 위협하지 않았어요. 지수하는 인스타그램에 나비 이모티콘과 함께 마음을 따라가라라는 제목의 흐릿한 사연을 게재했다. 어머니는 모두에게 전화하며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한지수를 떠나게 만든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번 일에 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전형적인 아버지 모습이죠. 내 여동생은 모두가 어머니와 박준호를 이해할 수 없다고 문자로 보냈어요. 확장된 가족은 아니었어요. 절반은 내가 약혼녀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절반은 조금은 이성을 갖고 있어요. 한지수는 내가 일하는 동안 어제 이사를 갔어요. 그녀는 내가 준 모든 것을 포함해 내가 준 것 외의 물건들도 가져갔어요. 그녀는 주방 카운터에 반지를 두고 너를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 라는 말을 남겼어요. 어머니가 오늘 가족 저녁을 준비했어요. 누가 함께 도착했는지 추측해보세요. 맞아요. 박준호와 한지수는 10대처럼 손을 잡고 왔어요.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보였어요. 마치 왕실 결혼식 계획한 것처럼 보였죠. 물론 나는 가지 않았어요. 나는 집에 앉아 내가 놓친 모든 단서들을 찾아봤어요. 예상치 못한 체육관 세션, 새로운 옷, 박준호에게 문자를 보낼 때마다 휴대전화를 돌려서 숨기는 그녀의 모습. 보통 박준호가 피했던 가족 모임에 나타난 그녀.
그리고 어머니는 자주 비교를 했죠. 중요한 건 나는 슬프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화가 나지도 않아요. 그냥 다 끝났어요. 박준호의 가짜 알파 남자 연기는 이제 그만이에요. 한지수의 희생자처럼 행동하는 것도 이제 그만이에요. 어머니의 조종도 끝났어요. 그들은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크리스마스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죠. 요약하자면 나는 내 약혼녀가 내 동생과 함께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머니는 사실 모든 걸 꾸민 사람이에요. 이제 그들은 행복한 커플인 척하며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맞았어요. 박준호가 항상 자신의 개인 트레이너 비즈니스에 대해 자랑하던 거요? 사실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던 그가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가 고객들에게 판매한 단백질 보충제는 불법 공급자로부터 받아서 그의 차고에서 재포장한 거였어요. 나는 그의 무면허 작업에 대해 피트니스 인증위원회에 익명으로 제보했을 수 있어요. 우와, 가장 좋은 점은 그는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고 전자지갑을 이용해서 장사를 한다. 그런 정보는 세무당국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법이죠. 나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가 현금 거래만 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그의 소셜 미디어 게시글을 적절한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뿐이에요. 어머니, 김미선은 박준호의 인증이 정지된 것을 매우 불쾌해했어요. 그녀는 화요일에 내 집에 와서 내가 가족을 망치고 있다고 소리쳤어요. 나는 그냥 커피를 마시며 그녀가 복도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내 이웃이 그 장면을 찍었어요. 정말 틱톡에서 폭발했어요. 박준호는 진짜 남자야 라고 말하며 소리쳤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죠. 진짜 남자들은 세금도 내요, 어머니. 그녀의 얼굴 표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더 나아졌어요. 어머니가 항상 우리 동네에서 최고의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자랑하던 기억나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녀도 규칙을 어겼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 그녀의 비즈니스 운영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흥미로워졌어요. 그녀가 자랑하던 멋진 리뷰들, 그중 절반이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명된 후 사라졌어요. 한지수는 이제 그녀의 새로운 남자에게서 결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박준호는 더 이상 그들의 주말 여행을 감당할 수 없어서 취소해야 했어요. 한지수는 패트릭을 통해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우리 대화가 그리워요. 정말요? 패트릭은 그녀에게 내가 새 승진으로 바쁘다고 말했어요. 분노를 술에 빠지지 않고 일에 쏟아붓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승진은 좋지만 타이밍은 더 좋았죠. 박준호는 더 이상 아파트를 감당할 수 없어서 부모님 집으로 다시 이사해야 해요. 가족은 이제 갈라졌어요. 절반은 나와 말도 하지 않아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왜냐면 나는 그 사촌들을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어젯밤 모든 일이 절정에 달했어요. 가족 회의에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던 그때 어머니와 박준호가 아버지 집에서 나를 습격했어요. 그들은 가족 충성도에 대해 죄책감을 주려고 했고 한지수는 불편해하며 앉아 있었어요. 나는 급히 내 휴대전화를 꺼내서 어머니가 한지수에게 박준호가 나보다 더 남자답다고 말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아버지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의 얼굴은 금세 붉어지다가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나가라고 요청했어요. 이것은 내가 그동안 어머니에게 맞서서 첫 번째로 본 일이었어요. 박준호는 내 얼굴 앞에 와서 내가 공정하게 싸우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냥 웃으며 그에게 물었어요. 그 단백질 쉐이크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 그는 주먹을 휘둘렀고 놓쳤어요. 그의 얼굴은 아버지의 커피 테이블에 부딪혔어요. 이제 그는 깨진 코를 가지게 되었고 그와 함께 상처 입은 자존심도 얻었죠. 한지수는 울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너가 만든 침대야. 잘 생각해봤길 바란다. 그런 다음 나는 나갔어요. 아버지의 카페 뒤에서 박준호는 피를 흘리고 있었죠. 오늘 아침 내 전화는 알림으로 가득 찼어요. 박준호의 인증위원회가 최종 판결을 내렸고 그는 최소 2년 동안 개인 트레이너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부동산 중개인은 추가적인 불만이 접수된 후 그녀를 해고했어요. 한지수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실수를 했다고 알리고 있어요. 나는 오늘 정말 더 행복해요. 나는 내 집을 얻었고 내 직장도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충성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인생은 이렇게 웃긴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내 동생과 전 약혼녀는 그들이 바람을 피우고 어머니가 그들을 도와줬다고 믿고 있어요. 나는 장기적으로 그들의 부정한 방법을 법적으로 드러내었고 이제 그들은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나는 박준호의 첫 여러 통의 전화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내가 샤워를 마친 후 그는 19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겼어요. 한지수와 어머니는 전혀 다시 전화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커피를 준비하고 페이스북에서 그들의 쇼를 지켜봤어요. 내가 이전 게시글에서 박준호의 보충제 사업에 대해 설명했던 것이요? 그가 팔고 있던 단백질 쉐이크는 사실 불법이었어요. 누군가, 나 아니에요. 익명으로 보건부에 그의 무면허 사업에 대해 알렸어요. 그들은 갑작스러운 점검을 진행했고 그의 차고에서 날짜가 없는 보충제들이 발견되었어요. 그가 그것들을 프리미엄 단백질 혼합물로 재포장하고 있었죠. 그는 그 쓰레기를 체육관에서 팔고 있었어요. 소문이 퍼지자 그의 고객들은 몸이 아프다고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 체육관은 그를 즉시 해고했죠. 그의 개인 트레이너 인증도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항상 자랑했죠. 그녀의 고객들이 부유하다고요. 이제 모두 사라졌어요. 그런데 기다려보세요. 상황이 더 좋아져요. 기억나세요? 박준호가 어머니의 사무실에서 했던 전기 작업. 그녀가 나에게 자랑하던 그 작업 말이에요. 너희 동생이 정말 손재주가 뛰어나서 그렇게 잘했다고 자랑하셨죠. 그런데 그 건물 검사관들이 불법 전기 작업 사진을 받자 나타났어요. 어머니의 부동산 사무실은 2주 동안 긴급 수리로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것은 엄청난 비용을 초래했고 그녀는 세 건의 판매를 놓쳤어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단지 적절한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한지수는 이제 박준호가 더 이상 그들의 아파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의 업그레이드를 다시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지난주에 내 집에 와서 실수했다고 울며 말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바쁘다고 말했어요. 사실 나는 내 체육관의 새로운 접수원인 조이와 데이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박준호의 옛 체육관에서요. 진짜 만족은 일요일 가족 식사에서 왔어요. 어머니는 이 작은 회의들을 계속하자고 했어요. 이 회의들로 그녀의 성공한 자식들을 자랑하려고요. 어머니는 우리가 들어오는 걸 보고 거의 질식할 뻔했어요. 박준호와 한지수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불편해 보였죠. 박준호는 새 옷도 못 사서 옛날 고등학교 때 입었던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한지수는 내 관심을 끌려고 했지만 나는 내가 승진해서 슈퍼바이저가 된 직책과 회사 트럭 그 모든 것을 자랑하느라 바빴어요. 어머니는 주제를 돌리려고 했지만 마침내 용기를 낸 아버지는 내 직장에 대해 계속 물어보셨죠. 그러자 박준호가 폭발했어요. 그는 내가 그의 인생을 망쳤다고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그를 방어하려고 뛰어들었어요. 나는 그냥 앉아서 감자만 먹으며 박준호가 난리를 치는 걸 지켜봤어요. 그는 심지어 내가 그에게 모든 사람에게 신고했다고 비난했어요.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어요. 나는 그냥 웃으며 그에게 물었어요. 새로운 단백질 쉐이크를 체육관에서 먹어봤어? 제대로 되었다고 들었어요. 지수하는 화해하려고 애썼다. 그 광경이 너무 웃겨요. 이수한 씨, 우리 모두 이 일을 이겨낼 수 없을까요? 지수한 씨, 뭘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더 강한 남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당신은 단백질 가루를 살 돈도 없어요. 어머니의 부동산 사업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가 2주 동안 직위를 잃고 의료 규칙 위반으로 기소되자 사람들은 다른 곳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가 좋아하던 소문난 그룹은 즐기고 있죠. 그녀의 손재주 좋은 아들과 만료된 보충제 스캔들에 대해 떠들고 있어요. 더 웃긴 건 뭐냐고요?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너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챙기고 있어. 나는 이제 게스트룸에서 자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한 번도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고 법을 어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카르마가 그녀의 일을 하도록 지켜봤어요. 박준호의 강한 척은 그의 카드집이 무너질 때 아무런 효과도 없었죠. 어머니가 아끼던 황금 같은 자식은 이제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한지수는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다른 지역에서 교사 자리를 찾고 있다고 해요. 그녀의 학교 부모들이 이 논란을 알게 된 거죠. 나요? 인생은 좋아요. 조이는 멋진 여자예요. 그녀는 단지 단백질 쉐이크를 자랑하는 남자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남자를 존경해요. 승진 덕분에 좋은 연봉 인상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나는 아기처럼 잘 잤다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전화해요. 보통은 내가 가족을 깨뜨렸다고 울고 있어요. 나는 그냥 음성 메시지로 넘겨요. 거절했죠. 한지수는 긴 이메일을 보내왔고 우리는 끝내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읽지 않은 메시지는 삭제했어요. 그들은 더 강한 남자를 원했죠. 그들은 정말 그걸 얻었지만 그들이 예상한 대로는 아니었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알림벨도 눌러주세요. 더 충격적인 실생활 이야기를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